언제나 그렇듯 위기의 순간은 갑자기 찾아온다. 코드 제로 긴급 출동 명령. 몇 가운데요? 하이로 발로 찍을 거예요? 술자리의 CCTV에서 목숨이 달린 위험한 현장까지.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 지구대 경찰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에 오히려 그 고마움을 잊을 때도 많다. 자, 현시함으로 모여 떼내면 체포됐습니다. 이제 막 경찰의 길에 들어선 신임 순경. 그와 함께 민생 치안의 최전선을 지켜보자. 이른 아침 갑자기 사건 사고가 쏟아진다. 그거 똑같은 거야. 5명가량 시비가 있다. 똑같은데. 여러 명이 동시에 신고하는 것은 사건이 꽤 크다는 뜻이다. 급히 달려간 현장. 건장한 청년들이 길 한가운데를 막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말리는 경찰에게 오히려 폭력을 휘두르는 청년. 하지만 경찰들은 이에 맞서 싸우지 않고 기술을 걸어 가볍게 제압한다. 다들 너무 흥분한 탓에 CCTV를 가리기는 힘든 상황. 다들 지금 북해 행동을 다 체포하는 거예요. 갈 필요 없다고. 일단 맞았다고 하니까. 아니 맞은 게 아니라. 가서 얘기하자. 가서 그거 왜 그게? 가서 얘기하죠. 가서. 저희는 아니 몸싸움이 그냥 몸싸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저 친구랑 먼저 밀쳤다며.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 보라고. 지들이 저희한테 와갖고 그래서 뭐라고 얼굴에 들이대고 그러니까 그때 하지 말라고 옆으로 그냥 민 것뿐인데 지들이 그냥 밀었는데 치는데 침이 튀었어요? 예, 계속 저희 얼굴에 계속 튀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면 지들 멜트 걸렸다고 지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밀었는데 한쪽에선 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쪽에선 폭행당했다고 구급대까지 불렀다. 어떻게 된 걸까? 넘어진 다음에 신고한 거예요. 너한테 맞아서 나 신고해서. 재빨리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한 조장현 순경. 중형 넘어지네. 떼지도 않았는데. 신고 안 해. 만약 CCTV를 구하지 못했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을 수도 있는 상황. 본서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는 이제 말에 따라서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해서는 믿지 않아요. 너무 말을 거짓말 잘하기 때문에 확실한 CCTV나 증거 있지 않는 이상 그 양쪽 진술대로 가주는 게 제일 실체적 진술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부천 중앙지구대의 출동 건수는 하루 평균 100여 건. 바쁘기로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여기 우리 지구대 무기고고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구대에서 제일 보호가 돼야 될 장소죠. 권총과 테이저 건은 철저한 관리 속에서 경찰관들에게 지급된다. 관리 잘해. 테이저고 가스는 예. 먼저 다 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듈리움 경고 네. 내보내는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고 지시사항이니까. 예. 네, 어떤 거 찾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네. 페이지로 하나 예, 페이저 하나. 네. 페이지가 있어야 또 진전하니까. 오늘 뭐 이제 토요일인데 사용을 하시는 게. 아이고 우리 장애인.
이건 사실 우리 사수가 좋아하는 대전인데 제가 따로 우리 사수만 쓸 수 있게 제가 딱 이렇게 아주 챙겨 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수가 오시면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뭐 가스총도 이제 선호하시는 무기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총을 가지고 있으면 또 현장에 나가서도 또 뭐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있나 봐요. 기다리던 사수 노영철 경사가 들어왔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선호하시는 테이저. 테이저 차? 네, 테이저 차야죠. 네. 그런데 선배들의 총기를 일일이 챙긴 후에도 막상 자기 총기는 챙기지 않는 조순경. 저는 무기를 사용을 아예 자제하는 편이에요. 뭐 저는 이제 개인 경보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쓰는 경우, 한 번도 안 쓰는. 이 경보로 휘두르면은 어떻게 사람이 크게 다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뽑아는 봤는데 휘두르진 않았죠. 이 팔뚝에서 나오는 강한 힘이 바로 그의 무기.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경찰관이 되고자 유도를 전공하고 체력을 키웠다는 조장현 순경. 1년도 안 돼 무려 250여 건의 검거 실적을 올린 그야말로 대형 신임이다. 순찰 중 코드 제로 명령이 떨어졌다. 긴급 출동. 현재 동원 가능한 경찰 인력은 모두 현장으로 집결해야 한다. 시내의 한 상가 건물. 옥상 난간에 남자가 매달려 있다. 흥분자라더라. 많이 가면서 안 될 것 같아요. 경찰이 다가오면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그거 안 되니까 썩다 식빵하지 야. 건물 아래에선 119 대원과 경찰들이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다른 곳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서 얘기 좀 해도 돼요? 그래요 그냥. 아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먹다가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연락을 해봤는데 이게 여기 옥상에 와 있는 거예요. 달란다고. 갑자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119 구조대까지 출동했지만 남자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 참 떨어질 것 같아요. 남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 발 물러섰다. 그런데 남자의 팔다리에 점점 힘이 빠진다. 저기 관자 부모하고 연락 한번 해봐. 최재요. 그때 남자의 몸이 난간 아래로 미끄러지는 순간 조장현 순경이 몸을 날려 남자를 잡았고 모두 힘을 합쳐 무사히 끌어올릴 수 있었다. 신발 누울 거야. 건물 아래에서 대기하던 대원들도 안심하고 철수 준비를 하는데 그때 다시 난간으로 몸을 던지는 남자.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팔다리를 구속했다. 아, 무서워. 내려가. 지구대 바로 앞이니까 바로 풀어드릴게요. 저 지구대 가면. 아 풀어주세요. 내려가. 떨어진다니까. 아 그러니까 풀어주라고요. 아유, 그래 한번 들고 가야 돼 우리가. 남자를 이대로 풀어주면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려 할지도 모른다. 일단 지구대로 데려가 안정을 취하기로 했다. 보니까요. 조순경은 마지막 순간 남자의 미묘한 신호를 포착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한테 애원을 한 거죠. 한 번만 내가 잡아주겠다.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내려갔으니까 제가 한 번만 잡아주겠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경찰관 얼굴만 봐도 이제 완강히 거절을 하던 그 피해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긍정하는 태도로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환항을 멈추지 않는 남자. 남자는 이제 겨우 20대 초반이었다. 그런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까? 이유는 바로 돈이었다. 300 때문에 거기 나가 올라가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에 사람들 뭐 몇천씩 대출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300은 그 사람들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100개월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진서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지금 사채 빚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서 술 먹은 김에 욱해서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정된 상태로 지금 주대 대기하고 있어갖고 부모님한테 인계 예정입니다. 소식을 듣고 지구대로 찾아온 어머니. 남자는 한참이나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팔짱을 꼭 끼고 지구대를 나서는 두 모자. 다시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 잠시 쉬는가 싶더니 또다시 신고 접수가 들어왔다. 형님, 형님. 좀도둑이 들어왔다. 열하나 줘봐. 현장으로 출동하는 노영철 경사와 조순경. 두 사람은 자타공인 중앙지구대의 베스트 순찰팀이다. 신고가 들어온 것은 동네의 작은 마트. 이제 물건 놔두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포장을 치고 포장을 치고 포장을 걷어가지고 그 일거리라 가지고 음료수 이런 거 가져가네? 음수하고 라면하고 지금 어찌는 가져가고 라면하고? 네. 이틀 동안 봐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그래갖고 신고를 한 거예요. CCTV에 찍힌 절도범의 모습은 10대 소년인 듯한데, 그러나 각도가 애매하고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마트 외부에는 방범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CCTV 바로 아래서 물건을 훔치다니 좀도둑치곤 대범한 짓이다. 이게 지금 사방에 다 돼 있어. 사각지대라서 그런가? 아니, 이쪽에서 보이는데요. 이것까지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보일 것 같은데. 각도 이 안에 물건까지 다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가지고 바로 접수를 해가지고 일단 수사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게요, 저희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얘가 혼자서 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한번 또 와봐야 있어야 되나 여기를? 중앙지구대 인근의 번화가. 이곳은 하루 유동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곳이라 좀도둑 때문에 골치를 앓는 상점들이 많다. 그래서 옷가게나 액세서리 가게 등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확인을 하곤 한다. 장사는 괜찮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저 가게가 그래도 피해를 많이 본 가게였는데 범인을 많이 잡았어요. 저기서 피해 같은. 그 비결은 바로 이 휴대전화. 얘는 옷가게만 그 자주 오는 애잖아. 그렇죠. 휴일이고 하니까 또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옷가게나 이런 데 한번 좀 동선이 있으니까요. 주의 깊게 한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휴대전화에 CCTV 절도 영상과 용의자 사진을 넣어두고 수시로 보면 눈에 익히는 것이다. 두 사람이 이렇게 알아보고 검거한 절도범이 수십 명도 넘는다. 어제는 왔었나요? 오늘 새벽에 또 왔어요. 오늘 새벽에? 몇 시에? 12시 한 40분. 12시 46분?
그래서 그게 그래갖고 뭐가 내가 저 위에서 붙이고 가려고 갔대. 막 한다고 진짜 그럼 싹 덮었어. 모자티. 네, 모자티 모자티. 열면은 여기를 열죠 여기. 제가 늦게 갔는 이쪽이니까 이제 이쪽을 뛰기 쉽잖아요. 여기를 찍찍이를 여기를 댄다는 거예요. 나는 뛰면 일로 들어오니까. 주로 여기네. 네,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갈게요. 예. 오늘 올까요? 오늘 올 수도 있지. 주기가 짧아졌잖아 지금. 12시 반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닫자마자 사장님 한 12시 반쯤 닫으신다고 그랬거든. 저희가 신문 저기다가 닫으시면 여기다 대든지 아니면 차 이렇게 대놓고 보면 좋은데. 오늘 작정하고 가져가네. 두 사람은 오늘 밤 잠복 근무를 할 계획이다. 잠복을 위해 사복으로 갈아입은 조순경. 그런데 형사도 아닌 지구대 순경이 범인을 잡기 위해 잠복까지 하는 걸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예방보다는 계속 연이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검거를 하는 게 최선의 예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따로 종원 필요하면 우리 순마 그 주변에다가 한 대 배치해 놓을 테니까. 바로 도전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왔다가 꽝꽝 되면 이거 안 오면은 그냥 헛탕 치는 건데. 오, 닫았네? 아니 그리고 이 뽑기기계 때문에 잘 이게 불빛이 있는데도 왔다는 얘기야? CCTV에 의하면 바로 저 뽑기 기계 옆으로 범인이 드나드는 것으로 보인다. 두 시까지 있어보고 3시까지 있어봐야 될 것 같네. 그때 마트 앞을 서성이는 수상한 그림자가 포착되었다. 이거 볼것 같아? 이거 맞아. 그래? 마트 주위를 기웃거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조순경이 다가가자 서둘러 현장을 떠나려 했다. 말을 걸어보니 놀랍게도 10대 중반의 소년이다. 네, 전화 빌리려고 잠깐 들어간 거였는데. 전화 빌리려고 그러고. 네. 오토바이가 어디 거야? 근데 차량 조회 한번 해봐봐. 오토바이. 소유주가 몇 살이야? 66년생? 62년생? 도난차나 이런 건 아니지? 니꼬라며. 저 아는 형이 빌린 거예요. 잠깐만. 니꼬라며. 이 오토바이를 새 오토바이를 막 그렇게 아는 동생이 이렇게 빌려줄 수가 있겠어? 네가 생각하기. 조회 결과 오토바이는 도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확인할 거니까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나 도난 사실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날이 밝는 대로 확인해보기로 했다. 마트 CCTV 영상과 용의자를 대조해보니 머리 모양이나 체형이 비슷하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결국 연락처만 확인하고 용의자를 보내주었다. 전화 좀 빌리고 잠깐 달라고 했어요. 바로 갚고 오늘 아침 10시요? 고생했어. 아니 오토바이 절도로 보호관찰 정도를 잡았어요. 인적 상황 확인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 확인이 돼. 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 해가지고 인적 상황 맞춰놨는데 좀 그런데 며칠 뒤 용의자가 검거되었다. 마트 침입 절도 사실이 확인되었고 오토바이 역시 훔친 것이었다. 그날 인적 사항을 확인한 덕에 검거가 용이했다고 한다. 아쉬운 게 많은 사건이에요. 마트는 오토바이도 도난 오토바이고 그 친구들도 용의자고 검거가 돼서 정말 다행이지만 제 손으로 검거를 못한 게 그게 제일 아쉽고. 또다시 코드 제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순찰 중이던 차를 돌려 현장으로 달려간다. 용의자가 현장에서 도망치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자. 아니 저 집에 요 와서 보고 집에서 가가지고 내가 보고 뭐 나가요. 여기 돌아가서 요 일집에 살아 중국 아저씨인데 숨었다고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집안. 그런데 가자 이거 봐.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봐갖고 왜 갖고 가요? 아니요. 가자 이 사람 게야. 이 중국 사람 이게 가가지고 놀랐지 이 언니들 다 봤어. 아유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못 살아서 나는 그 전자 가져온 거 뭐. 아니, 잘 들어보세요. 네. 저희가 저 사람 말을 믿고 여기 왔지만은 네. 선생님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선생님 진짜 저까지 저 안 가셨어요? 안 저만 안 갔다네. 내 언니들이 막 일러서 그렇게 막 싸가지고 일로 이렇게 싹 돌아갔어요? 저는 지지가 그 옷 그대로 다 보신 거죠, 세 분 다? 말대서 나는 우리 두 분? 네. 아니 필품 현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갑 안에 있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 싹 없어졌다니까. 그리고 손에 들고 한 거는 담배값처럼 이렇게 손 안에 들어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담배값인지 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제소하고. 여기 일단 절도 혐의에 대한 목격자가 있으니 지그대로 가서 좀 더 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근데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신분증 같은 거 여권하고 다 챙겨오세요. 그거하고. 전이는 뒷모습을 보고 나는 말까지 했다고. 아저씨 뭐가 가? 그냥 아니요 하면 돌아가요. 와 우리 집에 와도 갔다 가요. 저 사람이요? 아니 저내 보통 애 낮에도 절로 세게 안 가요 이쪽으로. 아줌마 왜 세상 왜 그런다 봐. 아니 오늘 왜 들고 가요? 우리 방에 말아갔다 갔어요. 내 그쪽으로 대기가 한 번도 갔는데 내가 아저씨 그러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CCTV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용의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지폐들. 그런데 신고자가 도둑 맞았다고 주장하는 돈과 금액이 일치한다. 게다가 내 이거 의야 안 하면 이게 접어졌는 이게 내 돈이라. 남자는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돈도 내 돈이 딱 맞는데 뭐 소리 하는 거야. 용서 안 해준다 그러면 침입 절도는 강력 사건. 진술 내용과 증거 사진 등 조서를 꾸며 본서 강력계로 보내야 한다. 결제해서 발송만 한다고 공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서가 이런 식으로 다 시작이 된단 말이야. 이런 것도 잘해야지 네가 나중에 외근 형사로서 역량도 있는 거지. 단지 뭐 뛰어다니면서 뭐 힘만 쓰고 이런다고 형사가 아니야. 뭐 따로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고 이러진 않아요. 이제 10개월 차 새내기 조장현 순경. 아니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사건의 진정한 마무리는 검거된 용의자의 조서를 꾸미는 것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다. 이제 절도범이라고 잡았는데 그게 저희가 그거를 입증을 못하게 되면 절도범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과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해서 자백을 얻어내기까지 그 과정들과 법률적인 용어로 막상 서류로 나오니까 참 뿌듯하더라고요 정말로. 예. 새로운 하루가 밝았다.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지. 그런데 지구대 분위기가 무겁다. 과실 신고된 거는 3시인데 일단은 입집값은 5시경부터 밀치는 덮어가면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조금 모텔 직접 방문하셔갖고 이거 전단지 소지해서 이 관자 입실했는지 그 여부를 좀 집중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세요. 20대 여대생의 실종 신고가 새벽에 들어왔는데 수십 명의 경찰이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여대생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곳은 바로 이곳 모텔촌.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었다고 한다. 실종녀는 마지막 통화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추운댄다는 말을 하다가 전화가 끊어졌다고 한다. 실종녀의 부모는 밤새 뜬 눈으로 딸을 기다렸을 것이다. 벌써 20여 곳 이상을 둘러보았지만 모른다는 대답뿐이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를 다시 확인해보니 인근 모텔들의 무선 인터넷에 접속된 기록들이 있는데 그 범위가 꽤 넓다. 지금 떴어요? 아니 그럼 이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저희 길 쪽이에요, 뒤쪽. 큰데가에? 네. 그 목록들 중 딱 한 군데 안 가본 곳이 있다. 수색 중이던 모텔촌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좀 물어보겠다. 모텔 사장은 지난밤 근무했던 직원이 이미 퇴근했다며 전화를 연결해 주었다. 그런데 혹시 새벽에 좀 통통하고 좀 이제 뭐 한 20대 초중반 여자 뭐 일행이랑 같이 들어온 적 있나요? 예. 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팀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청 직원이랑 해서 좀 여기 사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2시 이후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2시 이후에. 아, 5시가 아니에요? 네, 2시 이후에. 지난 밤부터 새벽까지의 CCTV를 일일이 확인하는 중이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객실은 투숙객들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 많은데 그중 한 곳에 실종자로 보이는 이가 있다. 아니 그래서 혼자 나온다는 것 같아. 지금 나오시네? 이거 올라가 보죠. 새벽에 뭐야? 나왔어요? 나왔어요? 혹시? 네. 신분증 잠깐 한번 하고 신분증 한번 주세요. 잠시만요. 4시부터 저 새벽 4시부터 경찰관 타격대까지 하고 100명 이상 투입되고 있어요. 본인 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 만나봐야 되겠다. 전화를 왜 한 번 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 엄마가? 부모님은 안 들어오면은 걱정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딸을 찾았다는 소식에 즉시 달려온 부모님. 경찰에 신고를 해놓고도 안타까운 마음에 직접 차를 타고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또 한 건이 해결되었다. 어떻게 찾았어? 아니 거기 이제 팀장님 지정해 주신 그 구역 있잖아요. 그 세블럭 거기 있는 모텔 한 20개 정도 다 뒤져봤죠. 그래, 그게 모텔촌이 많아서 찾는 게 쉽지가 않아. 예. 고생했어, 잘했다 진짜. 잘 찾았다. 감사합니다. 노영철 형사하고 조장현 순경 아니면 중앙지구대 무너지겠다.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역시 잘해. 우리 조장현 순경이 또 그런데 또 촉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아무튼 대견합니다. 매달 마지막 근무일에는 중앙지구대 3팀만의 특별한 행사가 있다. 베스트 순찰팀 그 이제 마무리를 오늘 해야 되거든요. 3팀의 요팀경찰관은 조장현 순경 하겠습니다. 그동안 250여 건의 사건을 해결하며 주목받은 신임 순경으로 표창도 여러 번 받았지만 오늘만큼 기쁘진 않았다. 존경하는 선배 경찰들이 인정해준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소중하고 뿌듯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제 다들 그렇게 봐주시니까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팀원들을 위해서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부담도 살짝 됩니다. 중앙지구대를 찾아온 귀여운 손님들. 범죄와는 아무 인연이 없을 아기들이 지구대엔 무슨 일로 온 걸까? 이게 사전 등록제라고요. 애들 혹시나 잊어버리거나 미아로 발생되면은 쉽게 애기를 부모한테 찾아서 이제 데려다 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지금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문 사전 등록제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의 지문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놓는 제도이다. 뉴스에서
미아도 방지 뭐 이런 거 있다라고 해서 아기 갖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문 사전 등록제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매년 증가 추세였던 실종 신고가 2012년 시행년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등록 방법은 먼저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가입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서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밤이 되면 도시는 아름다운 빛으로 치장을 한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경찰들이 달려간다. 술집에서 폭행 시비가 일어났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싸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몇 명이서 때렸어요? 하이로 발로 찍은 거예요? 계속 안 나온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요? 아니요, 세상에 저번이었어요. 여기 오는 거예요. 나왔더니 다 이렇게 만들어서 화장실에 있는 데 말고 서로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는 상황. 지구대로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 같다. 둘이 때리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방어하려고 뭐. 네. 아니 방어도 있고 저도 화가 나니까 그냥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요. 화장실 셋이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이 하이힐로 찍힌 거죠? 분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밝히는 것은 형사들의 몫이다. 거기에는 증거 CCTV도 없고 안에 화장실에 3명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저분들의 진술일 뿐이죠. 초기 진술이라든지 여기 와서의 진술, 예, 여러 가지 진술을 토대로 이제 그 혐의점을 찾아가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119 구급대가 왔다. 조서를 꾸미는 동안 상처가 덧날까 걱정스러워 출동 부탁을 한 것이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에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는 것. 그 말에 20대 아가씨들이라 덜컥 겁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병원에 가요?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응급한 상황은 아니라. 응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근데 본인이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분명하고 관련은 없지만 빨리 그리고 예쁘게 꾸며지긴 하니까. 그래요. 저는 제일 번거리요. 어제 뭐 병원 가시겠어요? 어떻게 할래요? 가면은 나중에 연락 오면은 조사 받으시면 돼요. 치료 받으시고. 이제 저기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은 가서 조사 받으시면 돼요. 다리의 상처와 함께 다시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야간 근무 중엔 지구대에 머물 틈이 없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출동 명령. 사의 버스 정작 음주운전 사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닌 듯하다. 술 냄새가 나요. 야, 내리세요. 내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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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들고 내린다. 술 냄새 때문인지 머뭇거리는 운전자. 지금 술 냄새가 나니까 일단 내려보시라고요. 내려보세요. 한국어. 아니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그래. 인도로 올라가 보세요. 뭐 갖고 나 누가 안 가져가니까 인도로 올라가 보세요. 선생님 이거 감지기 한번 불어보세요. 한번. 꼭 보시는 거예요? 감지가 됐어요. 빨간불 끄셨어요. 예. 좀 주신 거예요? 우리 측정기 가지고 오면은 선생님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술 드신 거에 대해서 음주운전하신 거에 대해서. 예. 횡단보도 바로 앞쪽으로 거기서 땡 크락션 누르고 나오는데 그냥 밀고 나오더라고. 어디로 붙인 거예요? 예, 이거 여기랑. 다행히 차가 출발하려던 참이라 피해는 가벼운 접촉 사고로 끝났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아, 솔직히 나도 운전하니까 가능하면 좋게 끝내줄 알았는데 행선수를 자꾸 해서 하니까 지금 몇 시야? 8시 정도에 났는데 지금. 도대체 얼마나 술을 마신 걸까?
드릴 테니까 입을 헹구세요. 입에 마시지 마시고 입에 있는 거를 다 헹구세요. 뭔데? 입에 있는 거를 헹구게 돼 있는 거예요. 알코올 성분 다 헹구시라고. 아,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영영영영이죠. 예. 한번 여기 물고 풍선 불듯이 하고 제가 그만하실 때까지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자 물어보세요. 더. 네. 잘하셨어요. 네, 0.131%. 네,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현 시간부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착오가 되시는 거예요. 예. 네.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고 변명기도 있으시고 본인 한번 한번 봤으게. 뭐 사실이고. 그 맞네 이거. 만취 상태의 운전자.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듯하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약 12%가 음주운전이었는데 이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15%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2 이하는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도 면허 취소가 된다. 야간 순찰 중 꼭 한 번은 들르는 곳. 안녕하세요. 노점상에 경찰이 가끔 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불량배들이 얼씬도 못하기 때문이다. 야식의 유혹을 외면할 수 없다. 이게 밤에 먹는 게 또 재미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니다가 뜨끈한 게 속에 들어가니 절로 신음소리가 난다.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맛 아닐까. 그런데 갑자기 불쑥 들어서는 사람. 중앙지구대 장성호 순경이다. 국수 하나 주세요. 배고파? 예. 근데 오늘 왜 사보?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왜 사보? 쉬는 날. 여기서 핸드폰 잊어버리고 딱 그 사이즈. 늘 경찰복을 입고 만나다가 사복을 입은 걸 보니 낯설지만 왠지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다. 일부러 훔쳐가게끔. 약간 범죄 유도형. 오늘 기사는 막내 조장현 순경. 1년도 안 된 막내가 사는 밥을 먹자니 선배들 뒤통수가 좀 간지럽다. 근데 미안해, 3시간 빼고. 돈 빼면 시체 이거 한강에 물 마르는 거 봤어? 거의 그 정도야. 조장현에게 돈이란? 이자만 내고 사는 거죠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빚은 다시 순찰을 나설 시간. 그런데 큰일 났네. 순찰차에 올라타지 못하는 조장현 순경. 오씨. 앞유리 사이에 벌 한 마리가 들어온 것. 어디 있는 거야? 유도 4단 조장현 순경의 유일한 약점. 바로 벌레다. 안 되겠다. 얘네 그냥 같이 살아야겠다. 같이 살 수 있겠어. 내 친구지 뭐. 벌집을 건드려 걸었을 때 죽을 뻔한 적 있어가지고요. 벌레 나오면 와이프가 잡아주지. 벌레 나오면 이제 와이프는 너는 도망가고 너는 위에 올라가고 와이프는 그냥 딱 잡을 것 같은데? 예전에 와이프랑 데이트하다가 벌이 꿀벌이 한 마리 등장해갖고 100m 2초대로 손 버리고 와이프 버리고 100m 2초대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나 혼자 살겠다고 본능적으로. 아유 형님은 등치는 산만해갖고 조폭은 안 무서워해서 벌레를 무서워해. 요 조그만 거. 아 잡아줘. 아유 너에게 부탁한다. 너무 창피하다. 아우 너무 경박스럽게 웃었네. 조폭보다 무서운 벌 한 마리를 싣고 순찰 중. 출동 신고가 떨어졌다. 도착하자마자 실갱이가 붙었다. 남자는 술에 취해 경찰도 몰라보는 상태. 술값 몇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중이었다. 이 사람 계산 안 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줄게요.
계산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얼마나 그랬어요, 사장님? 26,000원이래요. 아저씨하고 계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죠, 우리. 어깨가 아니야 이걸 깡패야 깡패. 깡패 아니에요, 아저씨. 어깨도 아니고. 그냥 경찰이에요, 경찰. 힘도 없는 경찰. 네. 아 이거 바로 시켜줄 거니까 계좌번호 불러주고 술에 취했을 때만 난폭해지는 남자들, 이른바 동네 주폭들이다. 아 오라 그래 엄마 돈 갖고 와. 돈 갖고 오고 그냥? 야, 체포해. 체포해. 모여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시 앞으로 모여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형사가 변명할 게 있어요? 일어나. 경찰관 상대로 시비 거는 사람들을 조회해보면 공무집행 사범이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했던 사람이 하더라고요. 일반 시민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시민이 진짜 다들 착하시고 진짜 일반 시민들이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해봤던 사람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가차없이 법 집행을 해야 되겠죠. 경찰이 된 지 이제 겨우 1년. 그러나 오랜 시간 원하고 준비했던 일이기에 그 누구보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 영화 005 이적에 나오는 강철중 같은 형사가 되고 싶어요. 강력계 형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자 목표.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관대하게 그렇게 평생 경찰의 길을 걸을 것이다. 악의 무리가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도 다 제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다 그걸 다 처리하고 싶어요. 그런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징조가 보인다 그래가지고 노부주자를 전혀 모른다는 그맛. 계세요? 나와. 나 도와드리겠다 해서. 네 없어요. 네 가져요. 싸우시는 것 같아서. 네? 좀 왜 그래? 야, 그만해. 아이. 나 도우리 지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이거 오픈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신고가 기다렸다는 듯이 진짜 잘하더라. 대단하더라. 제가 원래 그렇게 먹어요. 원래. 피자 사이에 피자 안 들어있으면 피자 아니잖아. 또 이제 배고프니까 먹죠. 많이 먹으라고. 원래 이런 거 원래 이렇게 따뜻한 캐릭터가 아니거든. 술만 먹지 말고.